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민족 문자 발달 역사를 그리고 한자가 왜 우리 민족의 창조물인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자와 문명의 깊은 상호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명이라는 한자어도 그럴 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문자가 발달한 나라는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 문명국입니다. 상고 우리 민족의 문자 역사를 간략히 엿보면 우리 민족의 고대 문명이 어떠했을 것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상으로 남겨진 우리 민족의 최초 문자는 신시 배달국 시대 환웅 임금 때 신지 혁덕이 만든 녹도 문자입니다. 이것은 서기전 39세기인데요. 신지라는 관리는 기록을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신지라는 관직 명칭에 신령스럽다는 의미의 신자가 붙은 것은 인류가 처음 문자를 만들 때 원래 신령한 영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류 문자의 시원을 대략 서기전 400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문헌의 기록은 여기에 부합합니다. 서기전 39세기에 녹도 문자가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전의 상고 인류가 그들이나 현대인보다 미련하지 않았습니다. 신시 배달국 시대 이전의 환국 시대가 3000년 이상 지속된 게 사실이라면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환국 시대에도 당연히 문자가 있어서 널리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부경은 나중에 해설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천부경은 원래 신시시대에 녹도문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신시 녹도문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창일의 유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산서성 백수연 사관촌 창성묘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일의 새 발자국 글이라 불리지만 창성조적서라고 불리지만 일견하기에 사슴의 여러 부위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삼성기와 태백일사에 의하면 창일은 신시 배달국의 자부선생에게 문자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 자부선생은 일명 광성자라고도 합니다. 이와 동일한 문자가 또한 평양 법수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북 용천군 신암리 고분의 토기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슴의 여러 모양을 형상화한 듯한 이 문자가 바로 신시 배달국의 녹도문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글자들이 좌표는 창일의 유물이라는 문자이고요. 우표는 평양 법수교 비문이라고 하는데요. 얼핏 보기에도 매우 세련되게 발명된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비문의 문자가 상호 동일한 종류임도 금방 식별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연길의 길림대학에서 열린 북방소수민족 언어 문화관계 학술 세미나에서 이 문자들과 가림토문에 관한 한 학자의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요. 발표자도 이 문자를 신지의 녹도문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녹도문 112자를 채집하고 이 문자들의 조합법과 독법까지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 학술 세미나를 취재한 김호림 기자의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미나에 발표된 논문 조선반도의 고대 부호문자 신지글과 가림토, 남해 바위문자의 실체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화룡에서 상고시대의 옛 부족장의 직계 전승인을 발견하고 약 1년 반 동안의 조사, 정리, 연구한 신지글 등 옛 부호문자의 내용과 독법, 글자, 숫자 등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 국제방송 조선어 홈페이지에서 조선반도 고대 부호문자의 실제 발굴, 북방소수민족 고대문자 연구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김호림 기자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시배달국의 후기시대 서기전 26세기경 우서, 아마 비가 내리는 모양의 글자인 것 같습니다. 우서 또는 꽃무늬 모양의 화서가 나오고 당군왕금 시대에 이르러서는 신전이라는 문자가 있어서 백산, 흑수, 청구, 구려에서 널리 쓰였다고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들은 백산, 흑수, 청구, 구려는 지금의 만주 지방과 요동, 요서 그리고 아마도 우리 한반도와 하북, 산동까지 포괄하는
우리 환족 지역입니다. 청구하고 구려가 같은 지역의 다른 이름이든지 아니면 이 경우에는 청구를 산동반도나 요동반도로 보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신전은 특별히 어떤 신령한 영감으로 발명되어 삼신일체 상제 하나님의 창조와 초창기 인류 역사를 담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신령스런 신자가 들어가서 신전이라 칭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일 것입니다. 이것이 갑골문과 함께 후대의 한자로 발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자 속에 하나님과 창조 이야기, 인류 대홍수 역사 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강과 에델 넬슨의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자의 모체라 일컬어지는 동이족 은나라의 갑골문 역시 단군조선의 신전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갑골문의 당대 발음이 현대 우리말 발음과 유사한 고대 우리말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한자가 우리 민족이 만든 우리 민족의 글자라는 사실은 중국 학자들도 인정합니다. 현존 5만여 한자의 발음 표시인 반절음이 모두 우리말 기준으로 옥편에 수록된 것도 한자가 우리 계래의 문자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가 우리 단군조선과 은나라에서 기원된 게 사실인데요. 만에 하나 앞에서 말한 신전이 한자의 모체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은나라 역시 우리 동이족의 민족이었습니다. 은나라의 시조가 우리 동이족인 소호 김천씨의 후예였거든요. 알다시피 소호 김천씨는 지금 우리 한국의 김씨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대한민국의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호상 박사가 장관 시절에 중국의 세계적 문호인 임어당 선생을 만났을 때 여담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우리 한국까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자 임어당은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한자는 당신네 동이족이 만든 문자인데 그것을 아직 모른단 말입니까? 이 에피소드는 한중 언어학의 대가인 진태하 박사가 2011년경 인보길과의 인터뷰에서 소개한 일화입니다. 진태하 박사에 의하면 한자라는 명칭은 중국 한족이 만들어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중국 한나라 때에도 한자라는 명칭은 없었습니다. 중문대사전은 한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자는 곧 한족인의 문자라는 말인데 몽고 문자와 대칭해서 말한 것이다. 이 칭호가 생긴 것은 원나라 때입니다. 그것은 몽고인들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몽고 문자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자의 원형인 상형 표의 문자 신전과 한자를 진서, 참진자를 써서요. 진서 즉 참글이라 지칭했는데요. 이는 사대주의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 태고 조상들의 글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된 낱말일 것입니다. 참글이라 지칭되는 한문, 이 한자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것이죠. 한자는 뜻글자이므로 구어가 상고시대와 아주 다르게 변해버린 오늘날에도 수천 년 전의 한자 기록까지 해독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서기전 9세기 인물인 송화강 유역에서 살던 부여학자 왕문은 이 신전문을 좀 더 다듬어서 예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기전 865년 그는 이두문을 창안했고 진나라 시대의 정막이 왕문의 예서를 얻어갔다고 합니다. 다른 진나라에 살던 왕문의 후예 왕차중은 이것을 한 번 더 고쳐 해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가장 반듯한 한자가 해서죠. 부여학자 왕문, 부여인 왕문이라고 우리 사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서를 만든 사람. 참고로 이두문은 통일신라 시대에 설총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훨씬 선대에 제작된 진흥왕 순수비에 이미 이두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자는 단군조선과 중국에서 상호 교류 가운데 동시에 발전했고요. 상호 의사소통 수단으로 거의 동시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게 아닙니다. 태백일사 소도경전 보느니 말하죠. 한문은 왕문의 유범이라고. 서기 543년 양나라 때 제작된 한자 옥편의 글자들 가운데 우리 동이족만 발음할 수 있는 입성의 한자들이 35%라고 합니다.
또 서기전 5세기경에 연영성 여대시 윤가촌 6호 무덤의 온간에는 평향 등 7자의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단군조선에서 한문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하죠. 이 지역은 그 당시 단군조선 지역이었으니까요. 번조선의 지한임금은 대단한 명필로 서해의 일가를 이루었다고 단기고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단군조선의 신전은 뜻글자이므로 배우고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대응하는 소리글자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되자 단군조선 3세 임금 가륵은 제상 을보르객에 명해서 정음 38자를 만들게 했는데요. 이것이 고대 한글로서 가림토문이라고 합니다. 이 고대 한글이 창제된 해는 서기전 2181년입니다. 그 오래전에 어떻게 한글 같은 그런 놀라운 문자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고대인들에 대한 의심이라 할까요? 고대인들을 멍청한 인간으로 우습게 보는 일부 현대인들의 어리석은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우리 민족은 한없이 멍청했고 현대 우리 민족은 갑자기 세계 최고의 지능지수를 가진 민족이 되었나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엄청난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집트인들은 우리 한국인들보다, 우리 민족보다 엄청나게 지능지수가 높았고 우리 민족은 지능지수가 60, 70밖에 안 되었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부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도저히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탁월한 인간들이었고요. 지능지수도 현대인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결코 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고대인들의 탁월성, 고대인들의 지능지수의 탁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대 역사를 무슨 세계 불가사이니 외계인이 만든 문명이니 뭐 위선이 이런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현대인들보다 여러 면에서 탁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초기 문자 변천 과정을 간략히 보면은 서기전 39세기에 녹도문이 발명되었고요. 태오복희씨의 용서가 서기전 34세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전 26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우서와 화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자 발전 단계를 보면요. 단군조선의 서기전 24세기 이후에 신전, 그리고 은나라 서기전 13세기 이후에 갑골문이 있었는데 은나라 갑골문은 금문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전서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과 전서가 서기전 9세기 이후 예서로 발전했고요. 서기전 1세기 이후에 해서가 나왔습니다. 한글 발전 단계는 서기전 2181년에 가림토문이 발명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 2세 신궁의 일본 신대 문자가 8세기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 일본 신대 문자가 가림토 문자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자 모양이 동일하죠. 그리고 서기 1446년에 비로소 가림토문에 의지해서 가림토문을 따와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